안녕하세요. 카이오 대표 이교육입니다. 제목은 이런데요. 오늘 조금 시작을 다른 얘기로 해볼까 합니다. 카이오 솔루션을 얘기하기 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아셔야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제대로 들여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DX나 인공지능, MLOps 굉장히 말이 많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RO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은 1000원을 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DX나 AI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ROI를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DX와 AI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O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야 되죠. 내가 조금만 해결하면 ROI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동이든 수동이든 뭔가를 알아내야, 정확하게 알아내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액션할 수 있고 그 액션으로부터 ROI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RO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내야 될 데이터가 뭐냐, 그게 두 번째죠. 그게 아웃풋이죠. Y, 내가 추정해야 될 데이터. 그리고 내가 저 추정해야 될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쳐다봐야 될 데이터가 뭐냐, 그게 인풋이죠. 그래서 내가 페인 포인트를 정의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통해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내야 될 데이터 Y, 그리고 쳐다봐야 될 데이터 X, 요게 먼저예요. 이게 정의되고 나서 이 정의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ROI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이제 확신이 들어야 뭔가 투자를 하든 액션을 하든 시간을 쓰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Y와 X가 정의가 되고 나면은 저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많이들 하시죠. 이전에는 통계 기술로 하셨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많이들 하시죠. 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테이지죠. 첫 번째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학습 데이터 준비는 별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X와 Y를 정의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X와 Y의 상관관계, 그 펑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 모델링 과정이죠.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를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아셔야 실패가 없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펑션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Y나 fx를 찾아내는 게임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통계든 인공지능이든 그게 뭐든, 심지어 저 펑션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수작업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ROI가 나오면 하면 돼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죠. 가로가 입력이고 세로가 출력이에요. 데이터가 저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펑션은 y는 ax, 이걸로 끝납니다. 인공지능까지 갈 일이 아니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2차원 함수로 끝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함수가 달라져야 돼요. 모델의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쓰이는 이유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현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현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난리니어리티를 가지고 막 인탱글되어 있고 난리버거지를 치니까 이제 이런 함수들로는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이 앞에 통계도 마찬가지고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가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의하실 때부터 이 데이터를 모으면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어떻게 생겼든 하여간 입력과 출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펑션을 찾는 게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기껏 데이터를 모았는데 입출력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저런 데이터를 모아놓고서 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시면 안 돼요. 게비지 데이터죠. 게비지 인, 게비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 데이터가 골드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거의 승부가 결정나요. 그 뒤는 펑션 찾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내가 ROI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잘 정의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Y를 잘 찍고 그리고 이 Y를 만들어내기 위한 입력 데이터 X를 잘 정의하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막 시스템부터 막 기술부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은 ROI가 시작이에요. ROI를 만들어낼 수 있는 problem definition, 데이터 definition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게임을 시작하셔야 되죠. 그래야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뭐 해보니 안 되던데 뭐 실패 사례들 막 나오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앞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승부가 결정된다. 정말 뭐 구글을 데리고 와서 뭘 해야만 성공하고 사실은 아니에요. 승부는 앞쪽에서 납니다. 뒤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핫한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이 왼쪽이 통계고 오른쪽이 인공지능 기술인데 저 파란색 점들이 데이터고요. 통계 기술은 이런 거예요. 저 파란색 점을 그냥 직선 하나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저렇게 생겼는데 직선 하나 그어놓고 막 기울기를 이랬다 저랬다 막 들었다 놨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는 저 이제 데이터를 따라가는 빨간색 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저러다 보니 이제 성능 측면에서 뭐 통계 기술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가로가 연도고요. 세로가 에러 레이시예요.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이미지 분석 대회에서의 에러 레이시입니다. 2010년도에 에러 레이시 거의 한 30%였고요. 저게 2000년도에도 에러 레이시 30%였어요.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가 그 에러 레이시 한 30%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돼 있었는데 2012년에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잘 아시는 그 제프리 힌튼 교수께서 알렉스넷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드라마틱하게 성능을 향상시켰죠. 지금은 저 성능이 거의 뭐 1%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거의 30배 좋아진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사람보다 더 좋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게 5.1%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대신에 이제 연산량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근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추론 역량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얘기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데피니션 X와 Y를 정의하는 것 인공지능이 그건 못합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응용 분야 전문가분들과 여기 계시는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이 협력해서 정의해야 될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뭐 챗GPT가 여러분들 지금 조직 내에 있는 뭐 MES나 ERP 속에 있는 DBMS 속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알아서 가져와서 XY를 정의하고 지가 알아서 모델 만들어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인공지능 기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추론 역량이 없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X, Y 그리고 저 데이터가 K개 모여 있는 저 상황을 정의할 수 있어야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이거든요. just 펑션이에요. 뭔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인간처럼 추론 역량을 가지고 뭔가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픽스드 펑션이에요. 챗GPT든 뭐든 손으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통계 기술은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쓰면 끝나겠지만 챗GPT 수식을 이제 손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지구를 한 10바퀴 돌아야겠죠. 한참 돌아야 될 겁니다. 근데 마음 먹으면 쓸 수는 있어요. 픽스드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인트를 저런 형태로 치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근데 한번 데이터가 제대로 보여주고 프로블럼 데이터 데피니션을 제대로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이다. 데이터를 먼저 골드 데이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이어 솔루션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카이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을 15시간 이내에 학습 완료하는 거죠. 15시간은 이런 겁니다. 저녁 6시에 클릭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모델 보고,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모든 AI 프로젝트에 AI 전문가와 응용 분야 전문가가 다 투입됐죠. 만약에 원클릭이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전문가 없이 응용 분야 전문가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가지고 있지 않죠. 현장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네, 뭐 싸고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신 모델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처음 만들고 배포 운영하는 걸로 끝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생겨나고 그 새로운 데이터는 내가 처음에 학습했던 데이터랑은 많이 달라요. 생긴 게. 기계가 노후화되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데이터 패턴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인공지능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배포 운영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줘야만 최소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기대하자면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는 GPU 한 장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 비용 많이 필요 없고요. 저희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위치를 선택하고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하는 동작만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냅니다. Explainable AI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분석했으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했으면 어딜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공정 분량을 분석했으면 어느 프로세스에서 공정 분량이 났을 확률이 가장 큰지 이런 것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어는 현재는 그 스마트 팩토리 사이드의 니즈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니즈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조 결함 검출 또는 생산 장비의 이상 탐지 예지 보전, 그리고 공정 분량 분석, 어디서 공정이 분량이 났나, 그리고 공정 최적화, 공정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문자열 인식 같은 것들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들, 그리고 수요 예측과 같은 데이터 포캐스팅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인프라 운영 분야에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 분야도 거의 대부분의 니즈가 스마트 팩토리 사이드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아이콘들이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정형 데이터, 엑셀 데이터라고 적어놨죠. 사실은 저희가 저 세 가지 데이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이어는 LLM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회사들 중에 LLM을 안 하는 유일한 회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카이어는 LLM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제조 결함 검출이나 CCTV 영상 분석 이런 쪽에 쓰이고, 의료 쪽에서는 엑스레이 분석 이런 것도 쓰이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는 이제 예지 보전, 이상 탐지 주로 이런 쪽에 쓰이고,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정 분석, 프로세스 분석. 사실은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공정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분석, 프로세스 최적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카이어가 뭐 굉장히 팬시한 솔루션이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인 것들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복합적이거나 아니면 멀티모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LLM이 이제 제일 대표적이죠. 굉장히 복합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저희 솔루션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카이어가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굉장히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일들에까지 그 AI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사람 손으로 휴리스틱하게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없애주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요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이고, 요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을 잘 핸들링할 수 있으면 스마트 팩토리나 인프라 오퍼레이션 쪽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나 인프라 오퍼레이션뿐 아니라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산업 분야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기술 기능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미지,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돼, 카이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심플한 프로그램 데피니션들만 저희가 자동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이렇게 공급해 드립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스테이지와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고 나면은 모델링하고 뭐 배포 운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스테이지죠. 그래서 앞쪽에 X와 Y를 정의하고 페인 포인트 리스트를 도출하고 하는 이 학습 데이터 준비 스테이지는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네, 컨설팅 서비스 잘 해드리고요. 카이어 솔루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 인프라에 있는 데이터들을 트레이너블한 데이터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중간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 레이어들은 저희가 솔루션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야마다 인프라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인프라 구조를 대상으로 뭔가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블한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영역은 인터페이스 레이어 쪽은 저희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데이터가 일단 트레이너블한 형태로 변형되기만 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냅니다. 저희가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달라지면 수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1차원 수식을 쓸 거야, 2차원 수식을 쓸 거야. 이 심플한 통계에서도 수식이 달라지거든요. 인공지능 모델은 더합니다.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모델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모델 구조가 정해지고 나면 이 뒤에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최적화돼야 돼요.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나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는 복합적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최고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한 5개월 동안 이런 조직들이랑 9건의 AI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이 쳐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투입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저것들을 인공지능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결했다면 적어도 한 10명은 투입했었어야 될 겁니다. 5개월이니까요. 솔루션의 성능과 기능은 이미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과정에서 뭐 벤치마크 테스트도 했었어요. AI 리서처가 휴리스틱하게 만들어낸 모델과 저희 솔루션을 이제 성능 비교를 했죠. 페어 컴패리전도 했었는데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6번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1번 비기고 5번 저희가 이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모델 아키텍처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복합적으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이상 원클릭 AI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